갑자기 어느 집 계단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어머, 이거 핏자국이야? 계획범죄였다는 거지. 진술도 그래 안 합니다. 이 망치는 어디서 온 걸까? 총 피해액은 2억 2천만 원. 가족과 돈 이야기야. 엄마 네가 엄마 그래 누가 칼질 잘하는가 코끼리 잘하고 산소 들어가면 파가지고 바로 드러낼 거야 이 영상 속 사람들 어떤 사이인 것 같아? 장례식장에서 저 정도로 싸우는 거면 채권자랑 채무자? 장례식장도 맞고 심지어 장례식 첫째 날이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라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낸다고? 저 장례식장에서 일하던 도우미분이 이렇게 말했대. 가족이 조문객으로 와서 언성이 높아지면 칼을 먼저 치운다는 거야. 흥분한 상태에서 칼을 보면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끔찍하다. 제보에 따르면 이미 상속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망한 분의 집이 재개발 지역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대. 보상금으로 큰 돈이 들어왔으니 이걸 다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지. 근데 상속이 끝난 거면 안 그래도 되잖아. 맞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장례식장을 찾아와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돈이 뭐길래 가족끼리 이러는 걸까? 오, 핵심을 딱 짚었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족과 돈 이야기야.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는 사람들? 가장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 맞아,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런 가족도 돈이 얽히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재벌가에서 상속 문제로 싸우는 거 많이 봤지.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 형제에 난 그런 거 기사 많이 봤어. 그런 상속 문제가 재벌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가정에서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많이 약해진 데다 부동산 같은 재산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최근 10년간 상속과 관련된 살인, 폭행 판결문을 정리해봤거든?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가족 간 문제라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더 이상 묻어둘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 시대상에 맞춰 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오늘 가족과 돈, 상속에 얽힌 여러 이야기들을 해보려 해. 진짜 꼭 알아야 되는 문제네. 귀 쫑긋하고 들을게. 지난 2023년 추석이었어. 명절을 맞아 가족이 고향에 모였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총 4명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왜? 뭘 했는데? 이 망치로 어머니, 아내, 아버지 머리를 차례로 친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헐, 설마 다 죽었어? 세 사람 모두 병원으로 갔고 다행히 모두 퇴원을 했대. 다행이다. 근데 왜 망치로 친 거래?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 그걸 알려면 꼭 봐야 할 것이 있어. 바로 이 지도와 사진이야. 먼저 지도에서 표시된 부분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야. 10,000평이 넘어. 아들 부부가 살던 아파트도 어머니 명의고.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게. 하려고 하셨었죠. 팔렸다가 계약 해지되고 그랬었죠. 저기는 당초에 그 단독 타운하우스 하려는 분들이 사업을 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계약까지 했었고 많이 아쉽죠. 금액도 비싸게 시세보다 저기가 예전에 아무리 올랐어도 한 50만 원 정도까지가 안 올랐던 지역인데 그거보다 뭐 더 제가 알기로는 얘기한 거. 일단 이곳이 사건이 일어난 부모님 집이야. 이 인근이 모두 어머니 명의의 땅이고 어머니 명의의 이 땅이 평당 50만 원 이상으로 한번 팔렸던 거야. 10,000평이니까 5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최소 50억 원 이상 돈이 들어올 뻔한 거지. 자, 생각해보자. 아들이 부모님을 망치로 친 이유가 뭘 것 같아? 저 정도 땅이랑 아파트면 상속을 받고 싶은데 자기한테 안 준다 그래서. 정답이야. 아들은 2023년 5월부터 뚜렷한 직업 없이 지냈대.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 아파트를 달라 말을 했다는 거야. 부모님은 그럴 의사가 없었고 불만이 점점 쌓였고 명절을 맞아 모인 자리에서 결국 망치를 든 거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해. 이 망치는 어디서 어디서 온 온 걸까? 걸까? 부모님 댁에 있던 거?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가져온 거? 아들이 직접 가져온 거였어. 이 말은 이 범죄가 계획 범죄였다는 거지.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부모님 집에 간 거구만. 수사기관에선 그렇게 보고 있어. 그렇다면 이 계획 범죄의 피해자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피해자인 부모님을 직접 만나고 왔어. 어머니 인터뷰를 들으니까 어때? 일단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들에 대한 마음이 크시네. 그리고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셨어. 한번 읽어볼래?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안하기를, 안녕하기를 빕니다. 모범수가 돼야 해요. 자주 편지 주고받으면서 지냈으면 한다. 잘 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엄마. 대단하시다. 나 같으면 이런 마음은 못 먹을 것 같아. 우리가 피의자인 아들의 공판에 다녀왔거든. 아들은 최후 진술에서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다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울먹였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들어? 일단 가족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 돈 때문에 가족을 저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이해는 안 돼. 하지만 더 끔찍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 다음 이야기를 만나볼게. 어느 새벽이었어. 갑자기 어느 집 계단에서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 여자의 비명도 들리고. 누가 누굴 때리고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게 지금 계단의 모습이야. 엄마 이거 핏자국이야? 그렇게 보이지? 이번 사건은 한 남매의 운명을 바꾼 어느 새벽에 대한 이야기야. 먼저 이 남매는 30대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남동생이 누나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어. 재산 분할에 합의를 안 한 거야? 아니야. 아버지 사망 이후에 누나는 A 아파트를 갖고 동생은 B 건물을 갖기로 합의를 끝냈대. 그런데 누나가 갖기로 한 아파트가 더 비쌌던 거야. 그리고 누나는 아버지 사망 전에 다가구 주택도 하나 받았었고, 남동생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누나는 이미 아버지한테 건물을 받았잖아. 이렇게 따지면 결국 내가 덜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남동생이 누나를 찾아갔구나. 맞아. 거기다 누나가 받기로 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걸 알게 되면서 남동생의 감정이 격해진 거지.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여기 있어. 누나와 남동생의 대화를 볼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단어들이지. 가족이 아니라 남이라고 해도 너무 심한 말들인데? 이어서 다음 내용을 볼게. 남동생은 누나 머리를 바닥에 8번 내리쳤고 결국 누나는 사망했어.
그럼 아까 바닥에 핏자국이 누나 핏자국이었나 보다. 그래 보이지? 하루아침에 남매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되어버린 거지. 너무 끔찍하다. 동생은 그래서 어떤 판결을 받았어? 징역 18년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라고 해. 근데 확실하게 상속 문제로 인한 건 맞대? 판결문에 따르면 남동생은 상속 과정에서 자신이 누나에게 희생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누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나 재산은 누나를 죽인 남동생한테 돌아가는 거야? 일단 누나의 배우자나 자녀, 그 다음은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 조부모에게 상속이 돼. 세 번째가 형제 자매고. 남동생이 상속받을 가능성은 낮지. 거기다 살해는 결격 사유가 되니까 상속을 받을 수 없어. 돈보다는 분노 때문에 가족을 죽인 거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대. 절대 이 사람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상속받을 금액보다 더 비싼 수임료를 써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해보면 상속 문제엔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담긴 것 같아. 그러게 가족을 죽일 정도로 미운 마음이라는 게 무섭기도 해. 앞서 만나본 사례들은 결국 가족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가족 간 돈 문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박수홍 씨와 구하라 씨 사례가 대표적이야. 맞아, 박수홍 씨 기사 예전에 많이 봤었어. 박수홍 씨 형이 출연료를 횡령했는데 아버지가 사실 본인이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었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지. 부모는 횡령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거야? 친족 상도례라는 건데 직계율 쪽과 배우자 등은 가족에게 돈으로 사기를 쳐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이야. 형은 직계열 쪽이 아니라서 처벌을 받지만 아버지는 친족 상도례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이야.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5%는 친족 상도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대. 우리가 친족 상도례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봤거든. 큰아들이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은 사례야. 총 피해액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등등 해서 2억 2천만 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나도 써보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은 돈을 다 대출을 받아갔으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10,000원, 100원조차 온전히 채무 도촉과 그 부담을 어머니께서 지고 있었고, 처음에 형사한테 찾아갔을 때 반려시키려고 했습니다. 저희 것도. 이거 형님이 이렇게 한 거면은 범죄 친족상도례인데요.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엄마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속시킬 수 없어.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어때? 2억 2천이면 진짜 큰 돈인데 나 어머니 마음을 이용한 거잖아. 자식이라서 처벌 안 받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이 두 분도 그렇게 이야기했어. 가족이라는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라는 거야. 우리나라만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 집, 우리 엄마, 나애가 아니라 우리라고 한다는 거는 가족의 그 믿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해로운 것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관계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는지는 아마 본인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구하라법 이야기야. 자식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법안이야. 구하라 씨가 사망한 후 구하라 씨를 양육하지 않은 생모가 재산 절반을 상속받았거든. 어떻게 생각해? 너무 화나는데? 부모가 의무는 다하지도 않고 권리만 챙기려는 거네. 맞아. 그런데 구하라 씨 사례 말고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 등이 이미 통과됐고 최근에는 선원 구하라법이 통과됐어. 선원이면 배를 타다가 사망을 한 건가? 명확하게 말하면 사망은 아니고 실종 상태야. 2021년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김종환 씨 이야기인데
생모가 55년 만에 나타나서 보상금을 가져가려고 했대. 믿어서? 55년 만에? 진짜 돈 때문에 다시 나타난 거야? 김종환 씨 누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 이제 엄마가 부모가 살아있는지 이런 걸 조율하고 연락을 하게 돼 있는가 봐요. 무조건 부모가 살아있으면 연락이 간답니다. 그래갖고 연락을 했다는 거래요. 저는 어릴 적에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엄마, 우리 삼명제에 대한 사진 한 장이 없습니다. 그 자식을 버려놓고 그 자식, 버린 자식 실종되니 돈 좀 있다고 그거 가져가겠다고 오는 부모가 과연 부모 맞냐고요. 짐승도 그래 안 합니다. 근데 그 부모를 법에서는 1순위랍니다. 55년 동안 우리가 자식이 아니었는데 우리 동생이 실종되니까 55년 만에 본인 가족 증명서, 너무 가족 증명서에다가 우리를 올렸어요. 긴 시간 동안 왕래가 없었던 생모가 어떻게 상속 1순위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부모라서 그런 거야? 이해가 안 돼. 김종환 씨는 법적 배우자와 자식이 없었대. 아까 민법 천조 봤던 거 기억나? 자식이 없으니 두 번째 순위인 생모가 1순위가 되어버린 거지. 구하라 씨 사례와 비슷하지? 그렇네. 키우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는데 그냥 생모라서 상속순위 올라간 거네? 그래서 선원구하라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김종환 씨 누나인 김종선 씨는 선원구하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길거리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국정감사에도 출석했어. 13년 만에 와가지고 자기가 2살까지 키웠으니 보상 권리, 법적 권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데도 보상금은 받아간다는 것이 이 사항이 도저히 납득이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와, 진짜 동생을 위해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나선 거네. 다행히 법이 통과됐잖아. 통과 직전에 누나를 만나서 통과되면 심정이 어떨지 물어봤어. 그 바람 부고 파도에 휩쓸리면서 누나라고 얼마나 불렀겠어요. 후회 안 합니다.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많이 교차가 되겠죠. 망감이 교차되겠죠. 아마 통과됐다가 아마 그 자리에 기절해 볼 거예요, 나요. 정말입니다. 난 정말이에요. 기절할 것 같고 그동안에 고생한 거 생각하고 많이 울 것 같아요. 또 동생 찾아가야죠. 많이 울 것 같아요. 김종선 씨는 동생한테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 한마디 듣고 싶다고 했어. 법이 통과돼서 진짜 잘 됐다. 이제 마음 놓으시면 좋겠네. 지금까지 내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잖아. 가족, 돈, 상속법. 이 복잡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해봤어. 앞서 나온 박수홍 씨와 구하라 오빠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야. 5년간 거의 3배 정도 가까이 상속 분쟁이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가족을 바라보는 좀 관점의 변화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단순히 혈연 의미뿐만 아니라 적어도 가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미의 실질적 의미의 가족관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정착이 됐고요. 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족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어떤 새 패러다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현재 사회제도와 국민의 인식을 담기에는 굉장히 좀 오래된 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어떤 민법의 전폭적인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 가족이라면 뭘까? 피로 연결된 게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피로 연결됐다고 해서 다 가족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처음에 가족이란 미워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미울 땐 버려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 나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많아. 돈 앞에서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돈 앞에서 단단해지기도 하잖아.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상속과 가족에 관련된 법이 낡았어. 찾아보니까 상속에 관한 민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1990년이더라고. 원래 법보다 사회가 더 빨리 변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는 맞춰줘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늘 진짜 의미 있는 얘기 들려줘서 고마워. 영상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은 기사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기대해줘.